여기에 또 오늘 이 폭락 원인 중에 하나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 지분을 올해 들어서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소식, 또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주식 엔비디아의 제품이 설계 결함으로 생산이 지연됐다는 보도가 주말에 나오는 등의 미국발 증시 악재들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 워런 버핏의 그것도 세계 1등 주식 애플을 반이나 줄였다는 것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보면 40% 이상 상당히 큰 비중으로 애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들 계시죠? 근데 그 많은 애플의 주식을 반이나 줄였다는 것은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임박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을 했고 투자 심리 영향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증시 폭락이 과도한 우려에 따른 해석이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고한 보복 공격으로 중동 사태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투자 심리 회복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15%였는데 그동안 15%에서 25%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안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경기 침체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및 아시아 증시 급락은 경기 둔화 공포에 대한 과민 반응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미국 달러화 등의 주요국 통화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미국 연준이 아직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표만 갖고서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만 증시도 사상 최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대만 증시가 약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2만선도 밑돌았습니다. 종가 기준 하루 낙폭으로 역대 최대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를 배경으로 지난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대만 주식시장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만 증시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죠. TSMC 주가가 1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전체 증시 급락세를 대만에서도 부추겼습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증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한꺼번에 0.5% 금리를 내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같이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당장 내수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긴 한데 2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였어요. 미국은 플러스죠. 역선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섣불리 금리를 먼저 내리기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또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금리,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요즘 지금 서울 비롯해서 가뜩이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을 하게 되고 또 가계부채 급증 덩달아 또 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책 당국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딜레마에 봉착을 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증시 폭락이 시작된 것은 지난주 2일 발표됐던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발표 결과부터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4.3%로 시장 예상과 전월치인 4.1%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하락 여파가 5일 개장한 아시아 증시가 급락으로 출발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고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피는 8%까지 폭락을 하고 245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니케이 지수, 대만 가권 지수 모두 장중 8%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과 동시에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늦춰야 한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달 2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0.25%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한다라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적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한 국회의원도 있고, 반대로는 일각에서 금리 인하 주장이 나오지만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특히 지난해 말부터 낮은 금리가 준 시그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등을 하고 가계부채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한 교수도 있습니다. 모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금리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면서 물가가 2% 초반대로 안정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 금리는 미국과 격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준의 결정을 보고 난 후 결정을 해도 되고, 중동 사태란 변수가 있어서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모 연구원은 연준이 9월쯤에 기준금리를 B컷이 아니라도 일정 부분 인하한다면 한국은행은 10월쯤에 인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주식들이 처분되고 있다라고 아시아 증시를 충격적으로 몰아넣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의 동향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이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로 증폭이 된 경기 침체의 공포와 맞물려서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매도 기류가 더욱 확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가 성장을 견인했으나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어서 거품 의혹을 받아온 AI,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가 그 대상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미 미국 기술주와 손절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6개월간 애플 보유 지분을 약 1743억 달러, 약 237조 원어치에서 절반 수준인 115조 원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워런 버핏의 선견지명이었다라면서 그의 행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인 3일, 4일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미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월요일, 5일부터는 매도세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걱정거리는 그동안 기술주 상승을 견인해온 헤지펀드의 태세의 전환입니다. 헤지펀드들은 올해 빅테크 주식에 사실상 올인을 해왔는데 이들의 자산 판매가 시작되면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 모두가 위험을 줄이려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